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전북대학교 김상철 교수입니다. 스마트팜 현황과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농업 혁신의 필요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전략, 또 한국이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과 재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혁신의 필요성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는 거의 97억 명 정도로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되고, 약 지금보다가 농산물 수요는 70%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농업 생산성은 약 50% 정도밖에 이렇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 미래의 과제는 가난이나 불평등, 또 국가의 어떤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이 전 인류적인 식량 과제로서 전 인류적인 어떤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농업 현실을 보더라도 농업 자체가 이제 힘이 많이 들고 소득이 적은 직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근로자 소득에 비해서 농가 소득의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농업 소득의 비중도 상당히 있게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 되던 농사들이 이제는 잘 되지를 않고, 또 농사의 적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이제 시장 개방이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시장 개방에서 제일 피해 산업이 농업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농업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65세 이상의 이제 농가 경영주들의 비중이 약 55% 이상이 되고, 농가 경영지의 평균 연령도 67세 정도가 되어서 상당히 고령화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산업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나 영향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이러한 산업적인 트렌드,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인류가 출현하고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들이 약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게 30만 년 정도가 됩니다. 이런 30만 년 정도의 역사 가운데서 최근의 어떤 그런 변화가 지금까지 최근에 약 한 200년 정도의 인류 역사의 어떤 기술적이나 또는 문화적인 변화가 28만 8천 년 이상의 어떤 역사의 변화보다 더 깊고 또 급격한 변화라는 것들을 이 영상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이 변화 가운데서도 최근에 어떤 그런 혁신적인 변화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인류의 생활과 또는 문화와 이런 것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지금 영상은 1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출현과 전기에 의한 2차 산업혁명의 시작,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3차 산업혁명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발하게 된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 최근 우리가 생활이나 산업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키워드이기도 한데, 1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동력을 발명해서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하게 된 이런 어떤 기술 혁신의 시대를 1차 산업혁명이라 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발명으로 인해서 산업이 대량 생산으로 기계화가 완성된 시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발명됨으로 해서 컴퓨터가
사람의 정신 노동을 대체하게 된 이런 어떤 기술 혁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창의력이나 판단, 의사결정 능력을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가 이렇게 대신하게 된 것, 즉 인공지능의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CPS 시스템, 이런 어떤 새로운 그 기술 패러다임들이 기술 부분에서 혁신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산업 각 분야에서 산업 혁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가상현실, 또 메타버스와 같은 최근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가상현실들, 블록체인, 또 새로운 게임 산업, 바이오, 물리, 에너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산업 혁신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경제였다면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용된 그런 어떤 사회는 수요자 중심의 경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데이터 중심의 경제로 바뀌게 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고용 형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술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이런 갈등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CES라고 해서 이제 전자 기술 전시회, 미국에서 일어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전자기술 전시회인데, 여기에서 보더라도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5G 기술들, 사이버 보안 기술들이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토요타나 아마존, 우버들이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그것들도 머지않아서 우리 생활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경제 모델에서는 유효 자원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소유하는 데서 만족을 느꼈다면 앞으로는 활용을 좀 더 잘하는 이런 어떤 방향에서 경제적인 모델과 또 이런 이 활용 방향을 통한 어떤 그런 이 산업 발전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과거에는 우리가 차량이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느꼈다면 이제는 어떻게 좀 더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들이 농업 쪽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 농업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농업에 필요한 인프라나 단지 어떤 환경이나 부수적인 자원으로 이렇게 생각되었던 농촌의 경관이나 농경지 농업시설 또 농사지식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어떤 이 자원과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4차 산업혁명들의 영향을 보면은 맞춤형 어떤 공급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공급이라는 것들은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공급에서 개인의 어떤 수요나 필요를 반영한 이런 공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서도 수요자 맞춤형의 농산물, 지금까지 우리가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일방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출하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민들이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서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이런 농산물들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생산과 공급 시스템이 보편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낭비의 최소화의 어떤 그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 측면에서도 보면 획일화, 또 무지, 운영의 비효율에 의해서 생기는 낭비가 상당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업에서도 보면은 획일화에 의한 낭비는 우리가 전면 시비라든지 전면 방지에 의해 가지고
양분이 모자라거나 남거나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시비하고 병해충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균일하게 방지하는 이런 어떤 농사 기술들이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센서에 의해서 농작물들의 어떤 영양 상태, 토양의 양분 상태들을 잘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많은 곳에는 적게, 적은 곳에는 또 좀 더 많게 이렇게 시비와 어떤 그 방지의 약액들을 갖다가 처방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하면 거의 반 이상의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그런 그 농약이나 그런 비료의 양들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지에 의한 낭비, 농기계를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이 고장의 전조라든지 고장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미리 정비하고 농사가 필요한 이런 시기에는 농기계를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또 운영의 비효율이라면 시행착오에서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축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그 기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적화된 어떤 농사 환경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농업에도 이렇게 그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대부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듣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마트라는 키워드일 겁니다. 그래서 도시,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이 지능화, 또 공장의 지능화, 또 전력 시스템의 지능화, 또 홈 이런 시스템의 지능화, 이런 것들이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전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쪽에서도 이런 그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농업의 생산이나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걸쳐서 이 농촌의 어떤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기술들의 스마트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또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개념입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농장을 네트워크 기술과 또 자동화 기술을 융합을 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농사의 환경과 상태를 관측하고 또 정보를 계량화해서 농업 생산과 유통 또 농촌 생활에 적용함으로 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보다 지능화되고 고효율을 지향하는 농업 형태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범위는 노지농업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농업, 축산농업 등 농업의 전 분야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전 주기적인 과정을 스마트화함으로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러한 기술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들은 스마트팜이라는 머리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센서와 IoT 기술들이 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기술, 움직이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이 이제 농업에 적용이 되게 되고, 또 로보틱 기술, 또 터미널 가상화 기술,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팜 기술로서 현재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농업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핵심 기술들이 스마트 농업의 어떤 생산, 유통, 소비에 적용됨으로 해서 소득과 효율성을 이렇게 높여가는 이러한 농업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마트팜의 기술 개발 목표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로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또 이런 기술들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또 산업 기반 조성, 이런 큰 세 가지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해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세대 기술은 편의성 향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농사 환경들을 센서로 계측을 해서 이걸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사람이 시공간에 어떤 그런 제약이 없이 원격으로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제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1세대 스마트팜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은 1세대 스마트팜에다가 환경이 작물이나 가축에 미치는 생체 영향들을 센서로 계측을 해서 생육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생육 모델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기술을 2세대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1세대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2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이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이렇게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글로벌 수출 모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류가 같이 쓸 수 있는 스마트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소형의 어떤 그런 그 농장 모델에서 자동화되고 또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표준을 적용한 이러한 스마트팜 모델이 3세대 스마트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1세대 스마트 온실은 농사 환경들을 센서를 통해서 계측을 하고 이것들을 인터넷으로 전달을 하면은 농업인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농사 환경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농작업의 편의성 향상과 농업인의 어떤 시간적 제약과 장소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설명드렸다시피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모델로서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의 영상을 통해서 작물의 어떤 생체 정보를 계측함으로 해서 환경이 작물의 어떤 생육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로 만들고 이러한 모델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현재 제일 좋은 어떤 환경 조절을 위한 의사결정들을 농업인에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3세대 스마트팜 모델인데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세대 스마트팜까지는 대부분의 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이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이 하더라도 실제 노동하는 어떤 분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에 참여를 하고 수확이라든지 관리 작업을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은 3세대 스마트팜 모델에서는 로봇이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3세대 스마트팜 모델은 로봇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표준 규격들을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인류가 앞으로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실의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농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경재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에 보이는 것들이 양액 시스템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배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환경들이 저렇게 센서에 의해서 잘 계측이 되고 또 그렇지만 이제 농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농작업들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스마트팜 기술들은 1세대 스마트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 장비들이 사람이 설정한 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들이지 기계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2세대 스마트팜 기술들인데 이런 스마트팜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센서와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의해서 농사 환경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들을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되고 가장 적합한 환경들을 인공지능이 식별을 해서 인공지능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과
작물 재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거나 또는 완전한 그런 이 식량 작업이나 곡물 작업률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의 어떤 세계 속의 농업 경쟁력은 GDP를 기준으로 22위 정도의 수준, 곡물 작업률은 2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농축산물의 무역수지는 171억 정도로 무역수지 적자 5개국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상기후,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이나 물 부족, 또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낮아진 그런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률을 높이고 또 식량 안보를 위한 그런 농업 환경의 어떤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농업 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시설, 기술, 장비들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한국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황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한국 농업이 토지나 노동, 자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험 기반의 농업이었다면 앞으로 스마트팜에 추진하는 이런 농업 시스템은 시설, 장비, 센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기반의 농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스마트팜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농지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또 한국 농업이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농업 시스템으로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버금가는 그런 어떤 농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이렇게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은 사실 2014년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대부분 온실이나 축사를 중심으로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보급해 왔다면 2018년부터는 온실뿐만 아니라 온실 축사와 더불어서 노지 채소, 수직형 농장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또 기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나 전후방 산업, 스마트팜 혁신밸리까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R&D 체계도 각 부처나 또는 이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한 담당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던 이런 사업 체계들을 2021년부터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이란 이러한 사업으로 통일을 해서 사업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사업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개발된 기술들을 실증하고 또 2세대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을 농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보급하고 또 1세대 기술을 고도화하는 이런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사업과 그다음에 2세대와 3세대 기술의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융합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는 차세대 융합 원천 기술 개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에서 혁신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형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소 정도를 거점 단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스마트팜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유통 또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 확산의 거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술 개발과 또 정부의 어떤 그런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국정과제, 기술 융복합 스마트팜 농업 육성이라는 이러한 큰 목표를 달성해서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미국의 투자의 기재라고 부르는 짐 로저스는 농업이 미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신은 농업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지금까지 어떤 시설이나 기술, 장비에 의존하던 것들이 농업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급격히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그런 농업의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또 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스마트팜은 농사뿐만 아니라 농사에다가 과학기술과 IT, BT 그리고 문화, 예술까지 이렇게 융복합된 새로운 농업 생태계로 이렇게 진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농업의 이런 혁신 환경들이 나 기술들이 식물질 개발이라든지 또 새로운 품종 개발 기술, 정밀 농업 기술, 또 스마트 온실 기술, 또 축산에서의 방역 체계, 스마트 유통 기술, 또 소비 기술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관 산업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쿠즈네츠의 U자 함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즈네츠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쿠즈네츠의 이론에 의하면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은 농업, 농촌의 발전이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득 증대에 따라서 사회적인 불평도가 아주 매우 높아지지만은 점차적으로 농업의 어떤 그런 선진화를 통해서 이런 불평등도를 해소하고 농업의 어떤 사다리적인 역할을 통해서 불평등도는 낮아지고 소득은 높아져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들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도 이런 어떤 이 경제 발전의 과정을 거쳐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진국의 대열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들에 있지만 비슷한 어떤 그런 발전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아마 경제 발전에서 농업이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농업에 미칠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이런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으로 봐서는 쌀농사, 그 다음에 이런 가축들의 어떤 그런 악성 질병, 또 가축을 사육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떤 분뇨나 악취,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들이 새로운 신기술로서 농업의 어떤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전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전반적으로 이 밸류체인상에서 분석을 해야 될 테고, 또한 농업을 포함한 농촌 및 농업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의 농업은 상당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호하는 직업, 유망한 어떤 산업으로서 영농 구조라든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효과들을 우리가 농업에 잘 적용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융합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술이나 산업 간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농업하고 잘 융합함으로 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는 쪽에 이러한 융합 역량을 갖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고품질 농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스마트팜 시스템이 갖추어지더라도 데이터의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이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스마트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의 어떤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데이터들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생산하거나 똑같은 동일 환경을 서로 다른 기준이나 언어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농업 분야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어떤 이해를 통해서 농업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해서 농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표준화하고 전송 체계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분석 체계, 서비스 체계까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잘 갖추어 줌으로 해서 고품질의 농업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농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추어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농업 어떤 혁신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농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가능성과 또 영향들을 잘 분석함으로 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농업에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핵심 이슈가 쌀 생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축의 어떤 악성 질병, 분뇨와 악취 문제 해결, 또 기후변화,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농촌 및 농업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또 영농 구조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정책과 연구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하고 또 이것들을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이것들에 필요한 4차 산업 기술들을 통한 모델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어떤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이 좋은 높은 그런 농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또 관리해 갈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역량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고품질의 데이터는 우선 표준화된 어떤 데이터, 또 전송 체계, 데이터의 분석 체계, 서비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국가적으로도 농업의 혁신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또 농업 데이터를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활용 체계, 데이터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들도 국가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그 국가가 갖추어야 될 스마트팜의 인프라로서는 초고속 통신망, 또 그 네트워크 체계,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서비스 인프라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른 법률이나 제도 정비도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창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 전략, 또 적극적인 이 스마트팜의 R&D와 또 그런 그 확산 체계에 필요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스마트팜의 중요한 확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부의 노력과 R&D 체계의 조직화 또 산업 체계의 융합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과 농산물의 유통 소비, 농업인의 어떤 생활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팜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이라는 것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농업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또 미래를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스마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농업 인프라라든지 서비스 기반을 구축을 하고 또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어떤 부품이나 장비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규격화하고 표준화하는 노력 또 관련된 제도나 법률을 정비하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들과 또는 현장에 어떤 필요한 기술,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술들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농업의 생산성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에 맞는 그런 국가별이나 또는 현장의 어떤 그런 지역이나 상황에 맞는 이런 기술들로서 연계를 해서 실제 농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 기술들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의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고 또 농민들 간에 서로 노하우나 자기가 가진 농업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R&D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 대해서 이런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팜의 신사업을 창출하고 또 농촌이나 농업인의 삶의 질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R&D의 연구 주제로서 이렇게 선정되었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스마트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하면은 농업을 신뢰와 감성 기반의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기술이나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들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소비자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또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들을 소비자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정보 전달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농민들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런 이 농산물 생산에서 소비자 맞춤형 농업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품질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기호에 맞는 그런 어떤 농산물들을 제공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서 농업이 서비스 산업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믿음과 신뢰를 얻고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농산물들을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이런 농업에 대한 어떤 감동을 유발함으로 해서 이 소비자들이 우리가 필요한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스마트팜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스마트팜 농업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또 기술 개발의 어떤 과정과 단계 그리고 개발된 기술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확산할 건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정책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팜을 통한 어떤 농업 혁신과 또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스마트팜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기술 개발의 결과들은 인류 어떤 미래 농업에 있어서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의 새로운 물꼬가 될 걸로 확신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